지난번 회의에서도 전용기 위원이 저를 향해서 백골단이라고 고함친 장면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기자회견에 주선을 할 때에는 사전적으로 저에게 백골단을 조직하겠다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자회견 도중에 그 얘기가 나와서 제가 5시간 만에 기자회견 철회문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기자분들께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기를 잘못되었다라는 생각하에 기자회견 철회문을 돌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백골단이라는 게 결코 조직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기자회견했던 분들이 뭐 경찰에 고발되고 했습니다만은 다 무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미국 국무부 장관이 임명한 이스트 웨스트 위원회의 가버너로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골단이라고 이 공격을 하시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기자회견문을 보내와서 주선한 것이었고,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돌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을 철회했고, 그리고 사실상 그들이 또 고발되었지만 백골단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허위 사실에 의거한 정치 공격은 더 이상 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윤희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러 국힘 의원님들께서 학술적 토론 또는 표현의 자유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학술적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아무런 표현이나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왜곡이나 역사적 사실의 왜곡이나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학술적 토론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이미 역사적으로 압도적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왜곡이고, 동시에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 역시 역사적 왜곡이자 혐오 표현이라고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진숙 의원이 주최하신 토론회에서 어떤 표현들이 나왔냐면 5.18 민주화 운동을 1980년 5월에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을 하신 발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1997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했던 것을 대법원이 내란 목적의 살인이다라고 판결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광주 시민들을 총칼로 살해했던, 진압했던, 폭력적으로 가해했던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법부가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소요 사태라고 하는 책임이 모호한 형태의 발언으로 돌려서 당시에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쿠데타를 통해서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소요 사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것이 학술적 토론이고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학술적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라는 이 일종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어떤 권리를 동원해서 역사적 왜곡이나 우리 특정 지역 국민들에 대해서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역사적 학술적 토론이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하는 것은 이진숙 의원의 5.18을 혐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한 논의이지, 그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국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예, 그 장종태 위원님까지만 말씀 듣고 오늘 토론을 좀 왜 그러냐면,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계속 여당 의원님들만 반복돼서 그랬으니까
그럼 장동태 의원님 말씀 듣고 우리 김미애 의원님 토론하고 이주 의원님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3분씩이니까요. 네. 예, 장종태 의원입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진숙 의원이 토론에 나와서 자신의 한 발언 내용은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한번 묻고 싶은 내용입니다. 본인의 생각도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름으로 공동 주최를 했습니다. 공동 주최에서 이름을 올린 그 이름은 분명히 명패가 아닐진데 왜 이런 것을 하게 됐고 또 어떤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공동 행사를 개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자당에서도 만류했던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5.18이 소요 사태라고 부르는 발언까지 나왔다는 이 사실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 5.18 사건은 전두환 군부 세력들이 결국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으킨 이런 쿠데타적 이 사건인데, 이걸 이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이미 교도소를 다녀온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하는 이런 포럼을 개최하고 공동 개최하고 지금에서 난 뭐 내 의견과 다르다, 모른다, 그렇게 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론의 자유도 좋고 토론의 자유도 좋습니다. 다만 자유를 누리고 평론을 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명 조치가 결코 이게 가벼운 조치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역시 그 자리가 가벼운 자리가 아닌 만큼 오늘 그 결의안을 또 통과시켜서 전체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것이 절차고 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김미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저 어지간하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이것이 본질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국회에서 이런 토론회를 안 가졌으면 좋겠다 싶긴 했지만, 그러나 이 토론회에 그 학술적 성격의 토론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또 비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문의 자유의 영역이고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고 또 그와 다른 의견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위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판단의 영역이 되겠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이 이준숙 의원 본인이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제명까지 이르러야 될 만큼의 어떤 잘못이 있는지 분리해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분리해서 과연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준숙 의원의 발언에 대한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전 의원이 말씀하신 24년 1월에 윤미향 의원의 그 토론회에서 김광수라는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의 발언,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 첫째로 주적을 철회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으로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할 수 있다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 발언은 또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그 다음 최근에 김준환 민주당 의원이 우리 동료 의원인 박충근 의원에 대해서 당신들은 김일성 만세운동 하던 사람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 오히려 윤리회부하고 징계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나하나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따지고 해야 되는지,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 두고 그 의원의 발언, 언행을 가지고 윤리위에 해부할 성격의 일이지, 학술 토론회에서 다른 사람이 한 발언을 가지고 하나하나 우리가 윤리위 해부하겠다고 하면은 토론회 개최하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일일이 다 검열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좀 분리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그 의원에 대해서는 마땅히 윤리 해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분리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는 저는 논쟁적으로 이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주 의원님 발언 듣고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저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희가 과방위도 그렇고 여러 정말 그 당의 논평들을 통해서도 계속 요청을 드리는 것은 이진숙 의원에게 최소한 양심을 가지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계속 참 외람되게도 성함이 나왔는데요. 김준환 의원께서는 이 본인의 실수로 인한 발언에 대해서 그 즉시 사과하셨습니다. 이진숙이 사과했습니까? 단 한 번도 동료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광주 시민들에게, 그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징계를 해야 되느냐 아니냐, 이 경계가 바로 이 부분에서 갈라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지금 학술 하시는데, 뭐 이건 제가 그 이전에도 좀 많이 지적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미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그것은 학술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의 자유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모르는 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그 주장을 반복하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는 말씀을 드리고요. 5.18에 민간인 학살이 없었습니까? 그리고 그 학살을 지시한 사람이 전두환이 아닙니까? 그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격한 그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된 행위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온몸으로 기억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고 만들어진 것이 5.18 특별법이고요. 그날 있었던 여러 그 발제자들의 발언,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그 모든 발언들이 5.18에 대해서 그 숱한 학살의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고 비난하고 왜곡하는 그 5.18 특별법 위반 발언들이었습니다. 현행범들이죠, 사실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진숙 의원은 무엇을 했느냐? 바로 그 현행범들이 벌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 나왔는데요. 그날 토론회 누가 주최했습니까? 이진숙 의원입니다. 그날 발언들 그 자리에서 꼿꼿이 앉아서 들으면서 그대로 용인한 사람, 그대로 생중계되도록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법은, 형사법은 바로 이런 행위, 그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조하도록 한 그 행위를 명백하게 형사법적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진숙 의원은 그날 그 발언을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본인까지 포함해서 명백하게 공범적 행위를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저희가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어떤 저희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그 운영 위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헌법 그리고 국회법에서 정하는 국회의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표민의주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 위원장으로서 저도 지금의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또 논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서글픕니다. 이건 어느 정당이 이기고 지는 문제도 결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은 오늘 여야 간사는 의사일정을, 이거 관련된 의사일정을 다시 협의해 주십시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위원장 직권으로 내일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회법의 위원장에게 직권으로 의사를 정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바로 이런 필요가 있어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